공천 헌금 등 10여 개의 의혹을 받는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지 약 2주 만인데요. 민주당에서는 당을 사랑하는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달라며 사실상 잦은 탈당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집권 여당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관련 영상으로 정치원 시작합니다. 어쨌건 그 1억 이렇게 뭐 그 돈을 갖다 받은 걸 사무국장이 그렇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잘 모르잖아요.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곤란합니다. 제명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제 손으로 탈당을 하지 않겠습니다. 형님 동생 하는 아주 막역한 관계입니다. 눈물을 머금고 병기야 자진 탈당해라. 그토록 소중하게 여겨왔던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표의 비상징계에 대한 그런 요구가 있다. 어떤 의혹으로 소명하실까요? 자료는 다 제출하셨나요? 의혹에 대해서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오늘의 정치온 전용기 민주당 의원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정원 선배인 박지원 의원이 병기야 탈당해라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김병기 의원 오늘 윤리심판원 출석에 앞서서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윤리심판원까지 갔다는 건 자진 탈당은 안 하겠다는 의지죠. 본인이 밝혔던 것처럼 이렇게 탈당은 하지 않겠다. 제명을 당할지언정 탈당은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던 것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해석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은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지만 정확하게 김병기 의원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소명은 지금까지 불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강선우 의원 건처럼 1억 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녹취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탈당하고 그 이후에 제명 절차까지 가는 것이 기본적인 관행이었는데 지금 김병기 의원에 대한 내용들은 모두 의혹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강선우 의원한테 1억 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녹취에도 보면 김병기 의원은 지속적으로 돌려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오는 의혹들도 김병기 의원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도 직접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나는 수사나 조사를 통해서 의혹을 소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탈당을 해달라라고 요구는 하지만 본인은 응하지 않는 모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혹만 가지고 본인의 탈당을 기대하기보다는 비상징계라도 내려서 당의 부담을 조금 더는 방안들이 지금 현 상황에는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비상징계를 한다고 해서 모든 의혹들이 사실이다, 김병기 의원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당에 굉장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탈당 내지 그리고 비상징계를 통해서 출당 조치를 하는 것까지 민주당은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비상징계권이요. 예. 박지원 수석 대변인이 이 비상징계권 얘기를 꺼내니까 그동안 지도부에서는 원론적인 입장이었는데 좀 입장이 강경하게 바뀐 것 아니냐. 당을 사랑하는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잘 판단해서 사실상 자진 탈당을 촉구했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실기를 했어요. 지도부에서는. 사실상 이게 2주가 넘었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때 당시에 탈당을 권유한다든지 원내대표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화의 채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이제 김병기 의원 입장에서는 나는 억울하다. 정말 그 법적인 측면에서 나는 밝히겠다. 이렇게 해서 자진 탈당은 없다. 내가 제명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탈당하겠다. 이러니까 이제 민주당 지도부는 깝깝해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탈당을 제명을 했을 경우는 제명을 하는 동시에 의원총회를 거쳐서 의원들에게 총회를 거쳐서 이게 지금 제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김병기 의원은 상당히 억울한 면이 있다. 이래서 이게 상당히 우호적인 측면으로 돌아설 경우에는 굉장히 정권에도 부담이 되고 실질적인 당에도 민심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임 지금 한병도 원내대표도 오늘 안에 오늘 안으로 이렇게 끝나겠다. 그리고 최원로인 박지원 의원도 선배잖아요. 내가 사랑하고 아끼지만은 병기야 탈당해라.
이럴 정도의 메시지를 낸다고 하는 것은 아깝죠 그래요. 그러나 김병기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나오는 억울하다. 내가 진짜 끝까지 한번 버텨보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원론적으로 자진 탈당 이것은 선을 넘어서 더 끌어내려는 어떻게 보면은 내부의 판단 이런 작용이 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오늘 중으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 결정이 어떤 결과로든지 나올 거로 이렇게 보는 예, 겁니다. 윤리심판원회의가 2시에 시작됐으니까 2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안에 결과 나오는 거죠? 오늘 안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병도 원내대표께서 밝혔던 것도 어떠한 결과든 오늘 안에 내리겠다라고 공언하신 바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윤리위원회의 조사가 끝난 직후에는 바로 최고위원회라든지 이제 지도부에 보고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고 지도부는 객관적인 증거 내용을 가지고 비상징계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사실권의 관계 여부보다 이미 약 2주간의 시간이 흐르면서 정당으로서는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 의혹이 해소된다면 이 비상징계의 요건도 충분히 다시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사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지도부로서는 결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예. 있겠습니다. 우리 전영기 의원님이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의혹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금 이제 24건이 고발이 됐어요. 24건이 고발한 중에서 한 12건 이 정도를 수사의 선망에 놓고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김병기 의원은 정말 정정당당하게 자기가 나가서 이런 것을 좀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또 이해하는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정치 생명하고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예. 자, 그렇지만은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심각해지고 여론도 악화가 되고 그리고 한병도 원내대표가 첫 출발하는 오늘 날 아닙니까? 여기에서 가볍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갈래로 하는데 오늘 중으로 아마 결론을 내지 않겠나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바로 이 1억 녹취록을 묵인한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강선우 의원 측에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은 어제 큰 관심 속에 귀국해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경찰이 김경시 의원과 강선우 의원을 출국 금지했지만 뒷북 출금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제 입국 장면부터 보고 오시죠. 경찰 수사 중인 걸 알면서도 왜 출국하셨어요? 미국 계실 때 하고 오래전에 약속을 한 거여가지고. 오늘 조사에서 어떤 점 설명하셨습니까? 강선우에게 공천 대가로 1억 원 건넨 게 맞으세요? 경찰은 시차 문제와 건강 등의 문제로 김 시의원이 어려움을 호소해서 준비한 조사를 거의 못했다고 하는데요. 강선우 의원과 함께 1억 원을 받아서 보관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A씨도 함께 출국 금지됐습니다. 원래 김경 의원은 돈 준 적 없다고 했지만 경찰 진술서에서는 줬는데 돌려받았다고 말을 바꿨죠. 강선우 의원의 해명과 일치합니다. 반면 전 사무국장은 돈을 받은 적도 보관한 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두 사람이 말을 맞춘 건 아닌지 1억 원의 행방을 밝히는 데 경찰의 핵심 과제인데요. 경찰이 확보한 김 시의원 PC 2대 가운데 한 대는 이미 지난해 포맷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김경시 의원 어제 큰 관심 속에 귀국했습니다. 3시간 반 정도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귀가를 했는데 건강상의 어려움을 호소해서 경찰이 제대로 조사는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출국 금지 조치했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뒷북이라고 하는 이야기와 그런 비판들을 다 받아 마땅하다 이 정도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의혹이 나왔고 고발 즉시 수사에 착수했더라면 지금 경찰이 수사를 잘 못했다라고 하는 비판을 저는 안 받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해당 해명들이 실제로 말을 맞춘 것처럼 흘러가는 것 또한 굉장히 부적절한 겁니다. 실질적인 녹취 내용들과 이 증거 능력들을 가지고도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 사안이고 실질적인 증거를 찾기는 어렵겠다고 하지만 이미 관련 내용들은 경찰에 다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빠르게 수사를 통해서 해당 문제들 앞으로의 공천 헌금 문제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서 재발을 방지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제 입국 장면 보내드리고 있는데 당초 오늘 귀국 예정이었는데 하루 앞당겨서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수사 상황을 보고 구속영장이 신청될 걸 대비해서 뭔가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주기 위한 거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전영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지금 13일이 지나지 않습니까? 13일이 지나서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나니까 전부 포맷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 텔레그램도 지금 탈퇴했다 다시 한 거 아니겠어요? 전화기를 바꾼 그러면 의혹이 전화기도 있죠. 바꾸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돼서 자기가 지금 이제 수사 전망은 압박이 돼 있고 그래서 12월 29일 날 고발이 됐는데 30일 날 출국을 했어요. 그러면 출국을 안 했어야죠. 본인이 정정당당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13일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막 경찰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바로 이렇게 조치가 하기는 상당한 시간적인 뭐가 있었다.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이미 국민들은 이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하루를 빨리 땡겨서 귀국했다고 한 것은 또 자소서를 냈고 내가 수사에 협조를 이만큼 하고 있다. 이것은 이 수사 단계에서 굉장히 좀 선처에 조금 그 하나의 그걸 노리는 것으로도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지금 어제는 물론 시차 적용하고 뭐 몸 상태가 어떻다 이렇게 하지만은 지금도 늦은 감은 있지만은 강선우 의원하고 김경원하고 지금 출국 금지를 시켰지 않습니까? 예. 빨리 경찰이 명명백백하게 이런 것을 밝혀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 줘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실상 우리 전용기 의원님이나 저나 이 정치를 하고 있지만은 이 정치를 돈 가지고 거래한다. 이거는 민주주의의 기본, 근본을 흔드는 겁니다. 이런 돈의 시스템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철두철미하게 경찰에서 명예를 걸고 이것을 명명백백 수사를 해서 국민들에게 밝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맞추기와 증거인멸 의혹 속에 1억의 행방을 찾는 이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번에는 아들의 군 복무 관련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두 아들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복무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당시 이 후보자 집 근처에 그동안 없었던 복무지가 새로 생겼다는 금수저 병역 의혹입니다. 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의 자료인데요. 둘째 아들이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서울 서초구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했는데 이 센터에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된 건 처음으로 당시 정원이 보시는 것처럼 한 명입니다. 셋째 아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 2019년부터 2년 동안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일했는데 또 공교롭게도 방배서에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된 건 이 셋째 아들이 복무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딱 3년 동안뿐이었습니다. 두 곳 모두 당시 이 후보자 집에서 7km 이내로 매우 가깝습니다. 이 후보자의 해명 들어보시죠. 아이들이 미국 국적을 불행사하면서까지, 그리고 제가 현역 국회의원일 때 장남이 현역동 복무를 했는데 차남이 제가 낙선해서 실업자일 때 병역 의무를 이행했는데 특혜를 도모할 이유도 없고 특혜를 주선할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청와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저 더 못 버틸 거라고 봅니다. 제 욕심 때문만 아니면 빨리 사퇴하는 게 좋습니다. 당에서 부담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도 뭐 거짓말이겠죠. 우리 당도 이제 의혹과 관련해서 민심에 터져봐서 이제 검증하겠다라는 입장이니까요. 좀 지켜봐 주십시오. 네, 이 후보자 아들이 3명인데 이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복무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후보자 집의 근처에 없었던 복무지가 새로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공교롭단 말을 강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안이 사실이라면 심각해 보이겠지만요. 사실 공교롭게 저렇게 없던 복무지가 생기고 그 복무지에 아들을 넣을 수 있을 만큼 우리 사회 시스템이 저는 망가져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심은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역 국회의원을 했었고 이후에 저런 생겼던 자리에 가는 부분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전에 우리 사회 시스템을 조금 더 믿는 그런 현상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보호를 위해서 이해운 후보자의 방어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기보다는 한 명의 현역병이 공익근무지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근무지 중에 선택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해당 의혹을 가지고 마치 이혜원 후보자가 안 보이는 검은 힘을 발휘해서 근무지를 만들어서 아들을 보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이 후보자 해명을 보면 오히려 아들이 미국 국적이 있었음에도 자신이 현역 국회의원일 때 현역 복무를 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의 얘기고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자신이 의원직에서 떨어졌을 때 이렇게 군 복무를 한 것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았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혜원 의원이 그때 당시 서초구 국회의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없는 복무요원 자리가 생겼단 말이죠. 사실상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한 명 정도 같으면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군대 갈 때는 자신이 낙선했다는 거예요. 아니 뭐 낙선하고 한가 정관 또 애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상 이혜원 의원은 이런 것을 떠나서 정말 가장 우리 젊은이들의 그 아킬레스건을 건드는 것이 이 군복무 문제입니다. 누구나가 평등을 해야 되잖아요. 지위가 있든 없든 간에. 그런데 걸어서 가면은 출퇴근할 수 있는 거. 누구나 그 어느 자식이든지 어느 부모든지 자식을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어요? 오히려 그렇게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정말 국가를 위해서 또 국회의원 한 사람 같으면은 다른 지역에 오히려 다른 좀 먼데 영등포도 있을 수 있고 저 동대문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해줬으면은 더 이 노블리스 오블리지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만 놓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혜원 의원은 이 자체에 정말 빨리 사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을 위해서 또 우리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빨리 사퇴하는 것이 맞다. 자기는 가면 갈수록 더 진흙탕만 되고 나중에 낙마할 수밖에 없는 심정이다. 예. 이런 측면에서 꼭 결단을 내려줘야 된다. 이렇게 청년 정치인 출신이시잖아요. 예. 청년들의 영린을 다 건드렸다 이런 분석도 나와요. 입시, 군대, 부동산 청약. 지금 민주당에서 반응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 조금 전에 김현정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부담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예.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더 철저히 검증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병역 의혹이 나왔을 때도 보수 정당의 출신인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넘어오는 그 보수 정권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오히려 문제가 된다면 저희 더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떼놓고 봐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정치적 논란을 좀 떼고 봤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철저한 검증은 필요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무책임한 의혹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회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잘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검은 손이 작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 휘둘리는 시스템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심지어 자기 집 앞에 갔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데 많은 공익근무요원들이 공익근무를 가기 위해서 본인이 가고 싶은 근무지를 선택해서 지원할 수 돼 있는 구조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공교롭게 그 집 앞에 있는 그리고 갑자기 열리는 곳이 생겼다고 해서 이것이 마치 엄마의 힘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혜원 후보자에 대해서 더욱 철저한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정치적 공격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저도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오히려 이 이혜원을 놓고 실험 대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어떤 실험 들어요. 대상이요? 왜 그러냐면은 국민의힘 출신이기 때문에 자 당신네들 통합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썩어 있더라. 이런 점을 오히려 부각시키면서 마지막 아주 진흙창이 될 정도로 놔뒀다가 나중에 낙마시키는 이런 그 전법인가도 나는 모르겠어요. 대통령의 빅픽처가 있었다. 그렇죠. 그러면 1타 2피가 되는 거죠. 나는 그런 점에서 이혜원 후보자는 정말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정말 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하루빨리 사퇴하는 것이 앞을 봐서도 좋다. 저는 아까 박지원 의원이 그랬잖아요. 병기야 사랑하지만은 탈당을 해라. 이렇듯이 정말 애정이 있다면은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이혜원 후보님 제발 이 시점에서 내려오는 것이 가족을 위해서, 먼 훗날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대통령이 빅픽처를 그려서 일부러 좀 흠 많은 보수 후보자를 냈다라는 의견이셔서 짧게 반론 듣고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동의하기 어려운 게 대통령이 보수당의 이제 뭐 부패한 부분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다는 건 절대 아니고 아주 굉장한 도전이었을 겁니다. 보수당에 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경제 전문가로서 써보려면은 우리가 한번 써보자라고 하는 정말 실용주의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더 검증됐다라고 봤던 이유가 뭐냐면 이혜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2022년 그러니까 우리 2024년 이번 총선에도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았거든요. 그 공천 시스템은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는 재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병역 문제 모두를 총괄해서 보게 되는데 그때 당시 이혜훈 후보자는 문제 없던 걸로 해서 공천을 받았던 겁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정권이나 당시에 보수 정당 국민의힘이나 이혜훈 후보자가 거짓된 증명을 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공천을 줬고 이미 사회적 검증이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전적인 측면에서 보수 정권의 인사를 한번 써보자라고 한 측면이었던 것이지 알겠습니다. 마치 잘못된 사람을 써보자는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수 정권에서 몇 번이고 지금 공천을 줬지 않느냐 이러는데 행정직과 입법직의 그 공천 시스템은 다릅니다. 네. 입법은 출마하기 위해서 어떤 재산 등록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거고 행정직은 저도 뭐 검증을 받아서 정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행정직은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200여 가지를 디테일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서 이혜훈 후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초 조사는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의구심이 나왔을 건데 여기에서 강행을 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는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9일로 예정된 청문회까지 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의 이른바 법정 필리버스터로 윤 전 대통령 구형이 내일로 미뤄지는 초유의 일이 일어났죠. 변호인들은 작전을 멋지게 수행했다는 말을 했는데 내일도 침대 변론을 이어갈지 우려가 나옵니다. 겹치는 부분을 좀 쫙 하고 계시거든요. 받아들이시는 모든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저 불쾌하셨으면 너무 죄송합니다. 100% 제 잘못입니다. 제가 뭐 변호사님 말씀에 토 따라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안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읽는 속도만 좀 빠르게 해주셨으면 좋을까 싶습니다. 제가 빨리 하면 혀가 짧아서 말이 꼬입니다. 앞에서 끌고 나가라라고 협의가 됐습니다. 또 다른 변호인분들 또 하고 마지막에 윤 대통령이 하시면 거기서 나온 것들을 다 포괄하고 또 빠진 것들을 망라해서 하겠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 작전? 지기현이가 또 맞장구 쳐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너스리를 떨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기현이 우리 편이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저런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네, 내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구형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이 너무 변론을 길게 하면서 법정판 필리버스터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이 나의 작전이었다. 오늘 또 자랑스럽게 저렇게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변호인이 저렇게 유튜브 방송에서 오히려 그 본인이 변호하는 사람에 대해서 약점을 만들어내는 듯한 모습이 바람직한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것을 떠놓더라도 이번에는 지기현 재판부가 판단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선고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형일이었지 않습니까? 그 구형일에는 구형까지는 마무리를 했어야 재판에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 변호인들의 작전에 휘말려서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 돼버렸던 것 같습니다. 관행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기현 재판부가 변론에 대한 시간을 명확하게 공지를 하고 그 안에 끝낼 수 있게끔 해서 늦은 시간에라도 구형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재판을 운영했어야 마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 차례 더 재판과 관련된 선고일이 늘어났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나오는 재판에는 이번 재판을 말미암 삼아서 재판 운영에 저는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기현 재판부가 변호인에게 토달아서 죄송합니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지기현 재판부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변호인들의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해주겠다 이 의견은 알겠는데 이렇게 구형이 다음 주로 미뤄지는 초유의 사태까지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지금 이하상 변호사 이야기 나왔는데 자화자찬 저렇게 하는데 저거는 국민으로 봐서도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1년의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방어권도 보장을 해줘야지요. 그러나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건데 변호인이 어떻게 하면은 김용현 이런 그 장관을 변호한다는 이 자체는 여기에서 지금 유튜브 나가서 하고 이거 오라 프로그램입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국가의 중대한 사항을 변호를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것을 법리적으로 합당하게 해야 될 변호사가 유튜브에 나와서 저렇게 이야기한다? 저는 저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영원 장관이 국방부 장관 아닙니까? 호랑이는 굶어도 풀을 뜯지 않는 겁니다. 정정당당하게 임해야죠. 예.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고. 국민 여러분에게 사과할 거는 사과하고,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은 내가 억울하다. 이런 부분을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쉬운 말을 저렇게 어렵게 하고 어려운 말을 쉽게 하고 어려운 말을 쉽게 해야지요. 풀어줘야죠. 국민들이 납득하게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하상 이 변호사의 자화자찬은 아주 부적절하다. 예. 국민들에게 하는 태도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예. 따끔하게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일 내란 혐의 구형이 있고요. 금요일에는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운명의 한 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여야 모두 새 출발을 하게 됐는데요. 우선 공천헌금 의혹으로 시끄러운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자녀 임기를 채울 새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3명까지 지도부가 새롭게 구성됐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과제가 산적한데요. 어제 장면부터 보고 오시죠. 한병도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당선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신임 원내대표의 임기는 오는 5월까지 4개월에 불과하지만 개혁 입법 등의 과제뿐 아니라 김병기, 강선우 의원이 연루된 공천헌금 수수에 대한 대응이 발등에 불입니다.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는 3명이 새로 뽑혔는데 친정청래계 후보 2명, 친이재명계 1명이 선출됐습니다. 친이재명계 강득구 후보가 1위로 선출됐고 진청청래계 이성윤, 문정복 후보가 2, 3위로 최고위원에 입성했는데요. 준 전당대회급으로 진행된 민주당 최고위 보궐선거가 당권파, 즉 친청계의 판정승으로 끝나면서 정청래 대표 체제에는 한층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다만 한병도 의원은 친청계, 친명계를 논하는 건 한가한 소리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저희들 당의 마음은 절박합니다. 이 절박함에 뭐 엇박자, 뭐 분열, 저는 한가로운 이야기 같습니다. 네,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 임기가 약 4달, 4개월에 불과하지만 이제 당의 이른바 골치 아픈 일들을 다 처리해야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당연히 저희 민주당이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는 과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을 만한 뒷받침을 국회에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원내 사령탑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어 있고요. 지금 당내에 쌓여있는 수많은 갈등적 과제 그리고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한병도 원내대표가 저희는 잘 이끌어 가시리라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신임 원내대표가 지금 분열을 논하는 것은 한가한 소리다라고 했고요. 우리는 친청계는 없다. 모두가 친이재명계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공식적인 반응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한병도 원내대표, 신임 원내대표 당선을 좀 축하드립니다. 저하고 개인적으로 아주 한 20, 30년 된 관계인데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에요. 국민의힘에서도 예. 좋은 평가를 내놨더라고요. 예, 저도 뭐 SNS에 아주 축하한다는 글도 올리고 이러는데 합리적이고 또 이번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그래도 법정 시한에 그렇게 타협과 소통을 통해서 이끌어냈다는 데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불과 4개월의 임기지만은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가 추구해야 될 방향은 뚜렷해졌다고 봅니다. 예. 그동안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여야의 협치 이런 것보다 갈등 국면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한병도 우리 신임 대표가 우리 당 송원석 원내대표 둘이 협치를 통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지금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또 민생이 어렵지 않습니까? 민생의 정치의 장으로 돌아와서 협치의 장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어서 국민의힘의 새 출발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5년 5개월 만에 당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계엄과 탄핵의 그늘에서 벗어나 새 출발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민주당은 간판 바꾸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68.19%의 책임당원께서 당명 개정에 찬성 의견을 흔히 이제 시장에서 푸대가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은 똑같으면서 그 겉에 푸대만 가리는 것, 잘못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은 완전히 전련해야 되는 조치를 취해야 당명 바꾸는 효과가 있을 텐데 소위 집토끼와 중도 확장이라는 논란이 있는데요. 저는 이 두 관계가 길한 관계, 배척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명을 아무리 수십 번 바꿔봐야 윤 어게인, 내란 동조라는 본질은 변화가 없이 국민을 기만하는 간판가리에 불과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오명과 조롱을 받지 않게 쓰는 국민의힘이 신속히 내란 청산에 협조하고 윤석열 세력과 단절하며 1997년 한나라당 이후 5번째 교체가 됩니다. 당원 아이디어에는 뭐 자유와 미래 이런 단어가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 당명으로 교체될 걸로 보십니까? 저는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하는데 여러 민주당에서 뭐 간판만 바꿔서 되겠느냐 이러지만은 사실상 간판을 바꾸고 새로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간판만 바꿔서는 안 되죠. 거기서 메뉴도 바꿔야죠. 메뉴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손님,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메뉴로 좀 바꾸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장동혁 대표가 새 신안을 발표할 때 당명을 바꾸고 미래로 가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지만 과거, 현재는 우리가 반성하고 책임지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기대해 주시고 우리 국민들의 따끔한 회초리 이것도 우리가 막고 맛이 없는 음식을 내놔서는 안 된다. 맛있는 음식을 내놔라. 그래서 메뉴도 바꾸고 국민들의 입맛에 맞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판도 국민이 하면은 오케이 할 때까지 하도록 그래요. 오케이 할 때까지 간판도 바꾸고 메뉴도 바꾼다고 하셨는데 추천해 주시죠. 어떤 간판으로 바꿀까요? 미래와 소통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는 것 같던데요. 결국에는 미국처럼 공화당이라든지 보수를 상징하는 듯한 모습을 표방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명만 바꿔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 중도 확장은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의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당내 갈등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화해하겠다라고 하면서 뒤로는 굉장히 반한동훈계 인사를 앉힌다는 등 중도 확장보다 당내 인사 확장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명백하게 굉장히 좀 상식적인 야당이 있어야 여당의 운영과 정부의 운영에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도움된다고 보는 바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돼서 상식적인 야당의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일사천리로 가잖아요. 우리는 당내에서 이 목소리 저 목소리 그만큼 스펙트럼이 넓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정당으로 지향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용기 민주당 의원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정치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